우리 애기 제발 잠 좀 푹 잤으면. 아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생각일 거예요. 그쵸? 이 아기 잠 문제가요, 정말 가장 힘든 일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의 첫 독립 프로젝트, 바로 이 분리수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루 74분. 이게 그렇게 큰 차이일까요? 뭐 어른들한테야 잠깐 졸거나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그 정도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 우리 아기의 시간이라면요. 이 74분이라는 시간이 우리 아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와,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죠? 우리나라 돌무렵 아기들 10명 중에 무려 8명, 9명이 부모랑 같이 잔대요. 85%. 미국이나 호주랑은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공동수면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 아기들이 서구권 아기들보다 하루 평균 74분의 잠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잃어버린 74분이 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2021년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요, 우리 아이의 언어적 IQ를 최대 10점이나 떨어뜨릴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을 좀 늦게 배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이해력, 추론 능력,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 자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제대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건 그냥 아이고 우리 애가 잠투정이 심하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을 정말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수면 위기인 거죠. 아니, 왜 같이 자는 게 잠을 부족하게 만들까요? 그 핵심 원인이 바로 상호방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기가 살짝 뒤척이면 엄마 아빠가 깨고, 또 부모가 움직이면 아기가 깨고, 서로가 서로의 점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아기가 혼자서 스르르 잠드는 법, 그 기술을 배울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져요.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법을 배울 그 소중한 기회를 어쩌면 우리가 빼앗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부족한 잠은요, 마치 빛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아이의 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연구를 보니까 기억력이나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뇌의 핵심 영역 있잖아요. 소위 생각하는 근육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부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커서 주의력 결핍이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았어요. 그럼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런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기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분리수면이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중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구분하셔야 해요. 먼저 분리는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목표, 그러니까 모두가 꿀잠 자는 이상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교육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아이한테 스스로 잠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인 거죠. 이건 무슨 군대식 훈련 같은 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위한 아주 긍정적인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육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아이가 자기 진정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다독여서 안정시키고 다시 잠들 수 있는 힘. 이 힘은요,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정말 튼튼한 자산이 될 겁니다. 아니, 그래도 애가 울고불고 불안해하면 어떡해요? 맞아요. 이게 제일 걱정되시죠.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분리불안은요, 애착관계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아기가 엄마 아빠를 나의 안전기지라고 제대로 인식하고 아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가장 확실하고 긍정적인 증거라고요. 자, 이제 마음의 준비도 어느 정도 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성공의 90%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분리수면 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생후 4개월의 골든 윈도우, 바로 이 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보다 언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시기, 바로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 시기를 골든 윈도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분리불안도 낮고 아기도 신체적으로 준비가 딱 되어 있어서 정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시기를 놓쳐서 분리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는 10개월 이후에 시작한다? 와, 그때는 정말 아이도 부모도 너무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기가 언제가 됐든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이에요. 영화 돌연사 증후군 같은 끔찍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첫날부터 방은 같이 쓰되 침대는 따로 써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잠자리를 분리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실전으로 넘어가 보죠. 네 번째 파트에서는요, 오늘 밤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잠자리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전혀 복잡하지 않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핵심은요, 매일 밤 똑같이 반복되는 잠자리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게요.
이 4단계를 매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아기한테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4단계입니다. 아기가 졸리긴 한데 아직 완전히 잠들지는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 눕히는 거. 바로 이때 아기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완벽한 계획도 아이의 울음소리 한 방에 무너지기 쉽죠. 애가 이렇게 우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이 마음속 두려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다시 안아주게 되고요. 바로 이 표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줄 기준이 될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언어다. 이걸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품하듯이 오 하고 칭얼거리면 졸리구나. 혼자 잠들게 좀 기다려주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뭔가 빠는 소리랑 같이 네 하고 울면 배고프구나 하고 바로 개입해서 먹여주는 거죠.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전략과 계획을 성공으로 이끄는 마지막 열쇠, 가장 결정적인 한방. 그건 바로 부부 팀플레이입니다. 이거 절대 엄마 혼자, 아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아주 전략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기한테 엄마는 곧 맘마, 즉 수유랑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엄마가 들어가면 아기는 밥 먹을 시간인가? 하고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처음 며칠 동안은 아빠가 밤 시간 전담 코치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빠가 들어가면 밥 주는 사람이 안 오네. 다시 자야겠다. 이런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성공률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기본, 가장 바탕에 되는 건요. 바로 절대적인 일관성입니다. 어제는 등을 토닥여주고 오늘은 안아주고 내일은 또 다르고 이러면 아기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요. 부부가 한번 정한 규칙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가 우리에게 평생 의존하도록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나요? 분리수면은 단순히 잠자는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우리 아이가 스스로를 믿고 굳건히 서는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면 어쩌면 그 위대한 첫걸음은 바로 이 작은 아기 침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